자, 최근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와, 정말이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우측 하단에 fully autonomous,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로봇이. 이게 보통 로봇이 이제 텔레오퍼레이션, 원격 조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일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여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율. 이제 로봇이 엔진 커버를 뽑아다가 다시 넣고 있는 장면인데, 와, 이게 정말 진짜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예, 확실히 이쪽도 이제 비전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인식한 다음에 꺼내면 이제 3D 퍼셉션, 세상의 부피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이게 허리도 그렇고 골반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거의 뭐 180도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새 휴머노이드 봇의 특성인데, 이제 좁은 공간에서 로봇이 작업을 하는 것을 대비해서 관절을 180도 다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꺼내는 행위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한 손 최대 중량이 한 20kg 남짓될 것 같긴 한데, 뭐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산업 현장에서 쓸만한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넣다가 이 로봇이 살짝 잘못 끼워 넣는 문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게 로봇이 자가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3D 모델링 된 거 보시면 잘못 넣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이게 넣다가 로봇이 이거 아닌갑다 싶으니까 다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뺄 때 이 동작이 많이 러프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이었으면 약간 섬세하지 못한 이런 에러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법하겠다 싶지만, 그래도 이런 각도를 다시 기울여서 넣는 자가 교정 능력은 제법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인데, 아니 뭐 요새 로봇공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죠. 아마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다 차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센서와 이제 프로세서, 거기에 따른 AI 소프트웨어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다듬고 이제 겉에 외장만 붙이면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로봇공학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 봇뿐만 아니라 피규어사의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라든지 이 로봇들이 실제로 지금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약간 파일럿 같은 단계지만 확실히 이제 작업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게 눈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진짜 지식 노동자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마저도 이 로봇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인 유니트리,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영상은 정말 놀라워요. 이게 지금 걷는 장면인데, 제가 본 어떤 로봇보다도 자연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는다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엑셀러레이션, 가속 없이 원본 영상이고, 이걸 걷게 하는데 배우는데 한 이틀밖에 안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이게 걷는 게 보통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상당히 불안하죠. 이게 아까 나왔던 로봇이랑 똑같은 로봇인데, 저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시연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연구실에서의 퍼포먼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도 그럴 게, 제가 이걸 연구실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보면은 합성이 아닐까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유연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막 실제로 여기 제자리 벌리티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진짜 진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벌써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야? 이거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 유니트리 인간형 로봇 말고도 이런 강아지형 로봇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몇백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점점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보잉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사람이 발로 차도 얘가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조금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뭐 중국 기업 기술력도 생각보다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메타에서 나온 터치 로봇이에요. 야, 이것도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메타에서 개발된 이제 스파시라는 터치 AI 모델, 뭐 이런 말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이게 메타에서 원래 개발하고 있던 제파라는 거대 복합 모델, 거기다가 이제 디노라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자가 증류 모델을 합쳐가지고 스파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이제 46만 개의 촉각 이미지들을 자기 지도 학습 방법으로 훈련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기계를 갖다 대가지고 이 표면 텍스처의 질감이라든지 그 강도를 측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참 대단한 게, 원래 AI 모델하면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시각으로 감지되지 않는 힘과 접촉과 같은 특성을 할 수 있는 사전 훈련된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말이 좀 많이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대상, 객체를 인식하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인데, 차에 보시면 이제 카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져 있고 라벨링도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또 펄슨이라고 따로 라벨링 돼 있고, 바이시클도 객체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자동차들을 묶어서 하나의 자동차라는 개체로 인식을 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싹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건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딥러닝의 원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과 언어에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메타가 보여주는 발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제 시각뿐만이 아니라 촉각 역시 딥러닝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센서를 가진 로봇손이 여러 가지 물체 촉각들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풀을 누를 때 몇 뉴턴이 걸리느냐,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정교한 AI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도 뭐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많은 물질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각 물체의 물성이라고 하죠. 밀도나 진동, 심지어는 이제 사운드나 스멜, 그러니까 소리와 냄새까지도 이게 측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촉각과 후각까지 모두 다 디지털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진짜 딥러닝으로 모든 걸 구별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어느 대상을 만지고 눈으로 봐서 이 물체가 단단한지,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 사이즈는 어느 정도, 무게가 가벼운지, 그리고 표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AI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블루베리가 아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뭐 당장 상용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실험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기술이 완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시각에만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촉각과 그걸 넘어서 후각까지, 혹은 미각을 포함한 오감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쓱 쓸면 텍스처나 마테리얼, 밀도나 실의 짜임 등 이런 모든 구성을 한 방에 파악을 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미쳤죠. 최근 테슬라 영상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상당히 깨지기 쉬운 계란을 손가락을 이용해 다른 손으로 옮기는 작업. 자,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휴머노이드 봇은 인간과 같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만약 가정부로 키우는 휴머노이드 봇이 아기의 뭐 손을 분지른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텍타일 센서, 촉각 센서의 정밀함을 발달시키는 게 뭐 현대 로봇 기술의 가장 큰 챌린징한 과제로 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 AI, 딥러닝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막힌 문제가 그냥 숭숭 다 뚫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참고로 이번 메타의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인 원익 로보틱스도 같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로봇에 대해서 계속 떠들었는데, 이 로보틱스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각광받는 이유, 모든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AI를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젠슨왕은 물리적 AI라고 표현을 하던데, 결국 이 물리적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각 정보에 한정돼 있던 이 AI를 촉각이나 후각, 그다음에 뭐 미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진짜 진심인 게 메타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증강현실 디바이스로 오라이온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애플의 비전 프로랑은 좀 다른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건 진짜 홀로그램, 말 그대로 우리가 외장 카메라로 녹화된 디스플레이를 본다기보다는 진짜 홀로그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VR이랑은 정말 좀 다른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용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메타가 진짜 이런데 좀 많이 진심이긴 합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다들 원하는 게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VR에서 이렇게 풀을 헤치고 지나가면 그 촉감이 우리 손에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점점 AI가 발전함에 따라 물리적 AI가 가능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